어떤 상황에 부딪혀도 주저앉지 않는 강한 멘탈을 가지고 싶으시죠? 오늘 영상에서 강한 멘탈을 길러 수 있는 방법 10가지를 소개해 드릴게요.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자기계발 멘토 데이먼 자리아데스의 멘탈이 강해지는 연습입니다. 이 책에서는 심적 회복력을 길러 삶이 던져주는 모든 장애물과 실패, 불행을 극복하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강인한 멘탈이 두려움을 없애주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다만 훈련을 통해 이를 능숙하게 다룸으로써 두려움에 좌지우지하지 않도록 합니다. 그럼 우리는 멘탈이 강한 사람이 특징이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볼까요? 멘탈이 강한 사람은 나의 영향력이 벗어나는 일에 집착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또한 예상치 못한 일에 유연하게 대처하고 융통성이 있고 자기 자신에 대해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알고 있어 자기 인식 능력 또한 높다고 해요. 불확실한 상황에 직면하려는 의지가 강하고 능숙하게 조절하던 감성지능 또한 높다고 합니다. 실망에 재빨리 들고 일어나는 회복 탄력성이 실용적인 낙관주의자라고 합니다. 지금 멘탈이 강한 사람의 7가지 특성을 들으면서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저는 해병대, 특수부대 요원들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럼 오늘 강한 멘탈을 기를 수 있는 방법 첫 번째, 우리 일상에서 강한 멘탈이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고객 응대 서비스를 한다면 아무리 친절하게 대해도 자기 멋대로 무례하게 행동하는 고객을 만날 때 멘탈이 흔들리지 않게 하겠다. 이렇게 목표를 정하는 거죠. 그리고 쉽게 포기하는 성향의 사람이라면 포기하는 순간 멘탈에 흔들리지 않겠다. 이렇게 멘탈을 기르기란 결코 쉬운 일은 아니지만 자신의 목표를 분명하게 하면 멘탈이 흔들릴 때 인내할 수 있다고 합니다. 2단계는 큰 목표를 작은 단계로 나누는 것입니다. 목표를 세우는 것만으로는 부족하죠. 이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작은 단계로 나눈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올해 안에 책을 읽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큰 목표라면 큰 목표를 세분화해서 올해 안에 책을 읽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큰 목표를 세분화해보면 올해 안에 12권의 책을 읽는다. 한 달에 1권의 책을 읽는다. 하루에 30권의 책을 읽는 시간을 만들어서 그리고 읽고 싶은 주제나 장르의 책을 선택하고 매달 마지막 주에 읽은 책에 대한 피드백을 해보는 거죠. 이렇게 큰 목표를 작은 단계의 목표로 세분화하면 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울 수가 있어요. 세 번째 단계는 어려운 상황을 겪을 때 그것을 개선의 기회로 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되었을 때 그 프로젝트 생각보다 매우 어렵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사람들은 스트레스를 받고 실패할 것 같은 기분을 느낄 수 있어요. 하지만 이럴 때 니체의 말을 떠올려 봅니다. 무엇이 나를 죽이지 않는다면 그것은 나를 더 강하게 만든다. 그래서 어려운 상황을 개선의 기회로 보는 것입니다. 프로젝트를 통해서 어떤 부분이 어려웠는지 또 어떤 부분이 개선할 수 있는지 생각하면서 이를 통해 자신의 역량을 더욱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이제 어려운 상황을 겪을 때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부정적인 감정을 다루는 연습입니다. 부정적인 감정을 긍정적인 힘을 발휘할 긍정적인 힘으로 바꿀 수 있는 긍정 심리학의 힘을 이용해 봅니다. 그러면 이제 부정적인 감정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 감정에 대해서 생각하고 원인을 파악하도록 노력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부정적인 감정이 드는 스트레스 상황에 스트레스 해소 활동을 찾는 것입니다. 개인의 취향에 따라 다 다르겠지만 운동, 명상, 음악 감상, 취미 등 이렇게 스트레스를 느낀다면 일정 시간 동안 일을 멈추고 명상을 하거나 좋은 음악을 듣거나 해서 부정적인 감정을 긍정의 에너지로 바꾼 후 다시 하던 일을 계속하는 거죠. 이제 5번째 단계는 자신의 수행 장면을 시각화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양궁
양궁은 세계 1위입니다. 그 양궁 선수들이 대회장에 나가서 양궁 선수와 간역 사이의 거리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70m라고 합니다. 선수들은 보이지 않지만 멘탈 트레이닝을 통해서 시각화하는 연습을 통해서 간역을 정확히 맞추는, 방역을 정확히 보고 맞추는 연습을 평소에 한다고 해요. 여러분들도 편안한 장소에서 오늘 여러분이 원하는 결과를 상상해보고 시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6번째 단계는 내면의 비판자를 다스리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자신에게 친절하게 대하는 습관을 기르는 것입니다. 자신이 실수를 해도 그것을 실수를 인정을 하지만 본인에게 죄책하거나 그렇지 않도록 그것을 통해서 배우고 성장하는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해야 합니다. 7번째는 빙하를 없애기 위해서 개인이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신념을 합리적인 신념으로 재구성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지행동 치료를 통해서도 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나는 실패자라는 부정적인 신념은 나는 항상 배우고 성장하는 사람이다 라고 바꿀 수 있습니다. 내가 실패를 했다는 것은 뭔가 도전을 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나는 항상 배우고 성장하는 사람이다 라고 바꿔보면서 정서적인 빙하를 없애는 거죠. 다음은 8번째, 좌절과 실패를 딛고 회복하도록 연습하는 것입니다. 실패는 성공으로 가는 길목에 있는 장애물일 뿐입니다. 실패를 겪었을 때 그것을 개선의 기회로 바라보고 새로운 방법을 찾는 데 집중해 보라고 합니다. 9번째는 자기 수양과 건성을 북돋우는 습관을 기르는 것이에요. 이를 위해서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꾸준히 자신에게 질문하고 도전하는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마지막 10번째, 소소한 승리를 기념하는 것입니다. 작은 성공일지라도 기념하며 이는 우리가 성취를 높이는 것, 이렇게 작은 성공을 기념함으로써 우리는 성취감이 높아지고 이로 통해서 강한 멘탈을 만들어준다고 합니다. 이렇게 강한 멘탈을 기르는 10단계 방법을 알아보았는데요. 여러분 10단계를 따라서 강한 멘탈을 기르는데 도전해 보시면 어떨까요? 물론 쉽진 않겠지만 꾸준히 연습하고 노력하면 여러분도 분명히 강한 멘탈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여러분의 삶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믿습니다. 더 깊이 알고 싶으면 관련책 데이먼 자하리아데스의 멘탈이 강해지는 연습을 한번 읽어보시기도 추천드립니다. 여러분의 강한 멘탈을 응원합니다. 여기까지. 안녕.